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제이크 정 변호사께서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6월 5일 날 이제 시장실 갈세리 시장실에서 주최하는 홈레스 레졸루션이라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플라이어가 좀 돌아다녔고, 그래서 그 플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처음엔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가시라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 중에 3분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분이 이제 이걸 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플라이어 안에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예약을 해라. 그래서 RSVP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이 RSVP를 하자마자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이승우 변호사님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는 초대 받은 사람만 오는 거다. 이런 식이 됐죠.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은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입구에서 막는 거죠. 이게 주이시 페더레이션 빌딩이니까 아이디 체크를 항상 하게 돼 있는데, 이름을 딱 보더니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명단을 보여주면서 너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쪽에 지시가 왔다, 이런 식인 거죠. 그 이름에 보면은 이제 우리 쪽 사람들만 딱 거기에 써 있는 거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하다가 이제 결국 못 들어가고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자님들이 전화를 하시고 막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시장실에. 근데 이제 답변이 온 게 웨스트 LA에 사시는 웨스트 LA 사는 종교 지도자만 초대된 거고, 그분들만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왔어요. 근데 플라이어 보시면은 플라이어에 종교 지도자만 와야 된다라는 말도 없고, 또 웨스트 LA에만 국한된다는 말도 없고, 또 초청 받은 사람만 올 수 있다도 없고, 실제로 읽어보시면 더 많이 이런저런 지도자들 또는 시민운동하는 분들, 이런저런 사람들 다 와도 된다, 이렇게 굉장히 그냥 모두 초대하는 식으로 사실은 워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한 분은 초대를 분명히 받지 않았는데 들어가셨어요. 그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다음날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PR에 정보 공개 요구를 했죠. 그래서 시장실에 있는 이 워크숍 관계된 모든 서류를 내놔라. 그 서류에는 분명히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초청자 명단, 그 다음에 RSVP 한 사람 예약자 명단, 그리고 이제 실제 참석한 참석자 명단,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 이름이 들어간 서류 하나라도 있으면 내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시장실이 이 게임을 좀 할 줄 아는 게 애매하게 한 2-3달 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내로 받아서 보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도 좀 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직접 피해자이셨던 이승우 변호사님하고 허수정 씨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세리 쪽 담당자하고 이제 교신한 이메일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 이름이 다니엘 탐이에요. 다니엘 탐.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6월 5일 날 이제 아니죠. 2014년 6월 4일 날 이제 12시 경에 제가 플라이어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레저베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연락이 오기를 이제 원래 이 워크숍이 6월 5일하고 6월 11일 같이 이제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6월 5일 날 일단 내가 참석을 하겠다고 했더니 6월 5일 날만 이제 분리해서 예약은 안 되고 6월 5일하고 11일을 같이 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유다. 같이 이제
예약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럼 같이 예약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케이 그랬어요. 같이 이제 예약을 하고 일단은 뭐 6월 5일 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예약을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그 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어느 단체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카플라에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very goo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그 다른 워크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인타운 관계된 거 말고 웨스트 LA 쪽에 관계된 그 워크숍이 있으니까 거기에 갈 생각은 없냐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예. 그래서 아니다 나는 좀 이쪽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예약이 된 줄 알고 이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6월 5일 거의 한 5시경에 그 시리에서 리사라는 여자분이 전화가 와서 이 미팅은 인비테이션 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 수가 없냐?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럼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인비테이션 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끊었는데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우리를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인비테이션 온이가 아니고 publicly 오픈되어 있는 어떤 미팅이었는데 아마 아마 우리가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려는 걸 염두하고 우리를 오지 못하게 이제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걸 이제 제가 차후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겪은 이제 전말이 되겠어요. 저는 그 워크숍 어나운스를 보니까 그 제목이 홈리스 솔루션 워크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어떤 솔루션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그런 걸 배우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예약을 했는데 이승우 변호사님과는 다르게 저한테는 어떤 대답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약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날 가지는 못했습니다. 6월 5일 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에서 거절되신 분이 제 이름과 이승우 변호사님과 이제 그분 이름을 포함해서 리스트를 봤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업셋돼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맨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플라이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명히 퍼블릭에 오픈된 행사였습니다. 네. 질문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예. 이게 뭐 지금 뭐 검토 중이긴 한데요. 이제 그래서 변호사하고 좀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뭐랄까 가서 사실은 뭐 퍼블릭 뭐 이렇게 오픈 마이크가 있으면 커멘트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걸 아마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First Amendment right 그러니까 뭐죠 그 Freedom of Speech죠. 그게 이쪽에 방해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한국인들이라서 좀 예의주시했고 이번에 요새 사건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서 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게 퍼블릭으로 오픈된 거고 시에서 펀딩을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장할 권리 또 들어가서 뭐 목소리를 낼 권리 이걸 막았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다. 뭐 그런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신 한 분이 계시다면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신 거죠. 입구에서 제지를 당했죠. 예.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는 거예요. 이분은 초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RSVP를 하고 간 거죠. 예, 아마 RSVP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은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초대를 처음에 원래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명단에 있을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문제 없이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 이제 그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분이 예, 제가 예, 맞습니다. 한인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어제 시장실에다가 물어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명분이 이거는 유대인 그 연맹인가요? 그 예, 유대인 주이시 페더레이션. 예, 예.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예. 자기네들이 약간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비테이션 온리로 이쪽 지역 커뮤니티만을 위한 솔루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서 여기로 좋다 그러면 한인회든 뭐 코리안 커뮤니티든 우리가 이 똑같은 이런 후원을 해서 이런 워크샵을 뭐 홈리스 솔루션 워크샵을 우리가 개최를 하면 니네가 그러면 여기서 같이 해줄 의향이냐 뭐 이런 걸 역제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것도 사실 저희가 계속 포럼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웨슬리 의원이 참가하도록 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실 스케줄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명확하게 며칠 날 된다 이렇게 주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스케줄 안 맞는다는데 억지로 해놓고 안 왔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나름 그 명분을 저희도 쌓고 있는 거죠. 시간을 줘서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오니까 이제 우리는 뭐 거부하는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말씀하시는 건 좋은 생각에서 합니까? 그거를 좀 더 시장실에도 더 이렇게 초청을 보내가지고 하는 김에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명단, 그 블랙리스트라, 그 배드리스트라고 출입은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의 명단은 측에서 어떻게 작성했다라고 보여주십니까? 그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저희도 뭐 딱 아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챗 룸이 있잖아요. 그 톡방이 있는데 거기 거기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시거든요. 이게 못 들어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누가 액티브한지 블랙리스트가 있고 그거를 걸러내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그 플라이어를 돌린 게 한 12~13명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보던 이메일 체인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래 나는 못 가, 뭐 나는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충 이 사람들이 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 중에서 셌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P&A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 일단 서류를 다 받을 테니까. 그 전 회장님, 로라 전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저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systematically, 그러니까는 체계적으로 시장실이나 시청 관리자들이 관료분들이 우리를 systematically 배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면,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 사건으로서 우리한테 충분한 그 명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청 앞에서 화요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랠리를 같이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뭐 쉘터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에서 시장실에서 특히나 이런 것을 인종차별적인 만약에 행동을 했다고 가정이 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지금 우리가 5차례 집회를 했는데 한인회들이 공청회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청회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사실은 저희가요 5월 7일 날 동포 단체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동포 단체장 회의를 해서 그때 그 미팅에서 사실은 벵글라데시 문제를 담당하는 커뮤니티와 그 다음에 이 쉘터를 담당하는 커뮤니티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시민 단체 여러분들과 합류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루어졌던 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이 미팅을 계속 지탱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인에서 서포트를 충분히 뒤에서 하면서 이 우리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 오픈해 왔고,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단체장들과의 합힌 그런 모임도 3번, 4번을 지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장 그 커뮤니티 미팅, YD 미팅을 안 하는 이유는, 물론 그 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미팅도 이제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무브먼트를 시청에서 너무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수, 그러니까 카드의 게임의 수를 다 펼치고 이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커뮤니티 오픈 미팅을 하게 되면 우리 수 다 밝히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아랫게도 미팅을 했지만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좀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면은 반드시 하고 우리가 오픈리 이거를 디스커션 해야 될 때가 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지금 헐브 웨슨 사무실에서도 약간의 말미를 주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서로 리액션을 안 하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홀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6월 19일 날 투표일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5차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동포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도네이션 문제도 있고, 집행부의 팀 구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공초계를 통해가지고 한번 오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시혜한테 공청회를 안 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인 단체 자체도 그런 공청회를 안 한다면 한번 짚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을 이제 하기 나름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퍼블릭 히어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선거구 조정할 때 했듯이 그걸 요구하는 거고, 저희가 뭔가를 한다면 그건 이제 공청회라고 해서 했잖냐라는 식으로 뭐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포럼이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냥 뭐 어떤 분도 타운홀이라고도 부르시긴 하는데, 그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이제 그 포럼 형식으로 이제 뭐 시장, 시의원 이렇게 다 초청해서 뭐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그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좀, 왜냐면 나름 바쁜 사람들이니까 뭐 오늘 초대해서 내일 나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주는 셈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벌써 이 얘기 나온 지 한 2주 이상 됐는데 날짜가 안 잡힌다는 거는 사실 의지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밀어붙여도 될 만하니까,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 집행부로서 동포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뭐죠, 금액 아까 펀드레이저도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세요. 지금 만약에 아마 지금 이제 한인회에서 이제 모금을 받으셔서 쓰신 게 있어서 결산 보고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집회를 더 하고, 집회를 한 번 하면 한 5,000불 이상 들어갑니다. 이게 그 트럭 세워서 스피커 시스템 하는 자체가 한 4,5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또 뭐 하다못해 리콜 여기까지 간다면 그때는 더 큰 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모금을 좀 여태까지는 여기저기서 주신 걸로 쓰면서 왔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인회로 창구를 일어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체크를 쓰실 때 이렇게 쉘터라고 써주시면 이제 이게 홈레스 쪽으로, 뭐 방글라데시 쪽을 지원하시고 싶으면 당연히 방글라데시, 이렇게 메모를 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이 쓰다 보면 서로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오해가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메모에 쉘터 이렇게 써서 주시면은 저희가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 체크 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다 한인회로 받아서 그 쉘터라고 메모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럼 다 갖다 드리면 되니까. 그게 있고, 또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자님들이 취재하시면서 많이 이미 아셨을 텐데, 좀 이제 여기 해당되시는 분 중에 이제 몇 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프라이버시 이거에 대해서 컨선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굳이 많이 알 필요 없는 데까지 들어가서 뭐 이름이 뭐냐 하면서 이분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름을 아시고 연락처를 아셔도 좀 이렇게 별로 그걸 너무 지금 민감하게 받으시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연락하시고 이러는 거, 또 취재를 너무 그쪽으로 깊이 하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초청 받은 사람만 오는 건데 찾아온 사람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이 사람이 왔다가 쫓겨났다는 거는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를 깊이 파서 얘기를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초청을 뭐 100명을 했고 200명을 했든지, 그래서 뭐 몇 명이 또 RSVP를 했든지, 근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RSVP를 할 가능성이 딱 우리 사람들이기만 할 그 몇 명, 딱 그 사람들 이름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너무나 낮은 얘기거든요. 우연이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딱 이거는 콕 찍어서 우리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2일 행사에 관련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12일은 지금 행사는 기자회견 겸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이저 미디어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그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KPCC 여기는 뭐 오겠다 이렇게 컨펌까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뉴스 컨퍼런스를 그 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항의 집회 겸으로, 그래서 11시 반에 시작해서 한 12시 반까지. 그래서 저희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11시부터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11시 반부터 한 30분 정도 기자회견하고 30분 정도 항의 집회하고, 그래서 그 시청 직원분들 점심 식사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라, 이런 좀 여론전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의 이제 기금 모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실력 행사를 얘기를 한 것도 한인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사장님이 독지가 찾아가서 설득해서 2만 불 받아왔고요. 근데 그 2만 불이 처음에부터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2, 3주 지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썼던 돈 전부 한인에서 다 먼저 썼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커즈를 맨 처음에 할 때 이 현안이 두 개가 같이 터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5월 7일 미팅할 때 커뮤니티를 두 개 만들었듯이 현안을 두 개를 같이 다루고 있었어요.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오는 걸 우리가 이 non-profit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restricted fund가 있고 unrestricted fund가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리가 효용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펀딩 생각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요, unrestricted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서포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글라가 필요하면 방글라 돈 쓰고, 이쪽에 필요하면 이쪽에 돈 쓰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두 군데가 무슨 컴피티션 하듯이 이건 쉘터로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럼 한인회가 정말로 일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은. 지금 한인회 이름 가지고 듣고서 돈 내시고 하시는 분들은 한인회 믿고 한인회에서 알아서 이 커즈를 위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언론께서는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카운패스에 불 났을 때 거의 20만 불, 19만 불, 18만 불 돈 모았습니다. 그때 5개 한인 회가 모였고 남가주 전역에 걸쳐서 우리가 기금 모금을 했어요. 그 돈에 20만 불의 3분의 2가 LA 한인회가 돈 모은 겁니다. 우리 발품 팔아서 돈을 모았었고, 그 20만 불 정도의 돈이 빅토빌 한인회에 넘겨가가지고 그 돈이 제대로 나눠줄 때까지 감수하고 우리가 몇 달을 걸쳐서 그것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폭동 때 했던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인회 믿고 다 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한인회 잘 모르고 옛날에 어쩌다 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글라 이슈가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미디어에 조금 나와서 아시겠지만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19일이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 아시죠? 인베스티게이션 하는 거 6개월 후까지 할 수 있고 1년 후라도 할 수 있어. 나중에
뭐 리걸 케이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돈 감당 다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리걸 액션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인회라는 곳이요, 그냥 목전에 이거 하나 가지고 보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한인회인데, 너무 컴피티션 하듯이 이거 저거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쳐서 해야 할 것도 모자른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 카톡방에 보면은 제가 너무 참 기운이 빠집니다. 제가 이거 서포트 해가지고 이거 언제 끝이 나려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미디어분들 전부 카톡방 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도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차 저번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나오질 않았어요. 리콜한다 뭐 한다 아직까지 말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동포 전체 회의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인회가 딱 나서서 이거 정말 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격적으로 나가서 돈 모금해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잉여 우리가 모금이 돼가지고 잉여 이렇게 그 뭐 펀딩이 남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고심해봐야 돼요. 돈을 모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돈을 갖다 10만 불 모았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리콜도 안 하고 뭐 리걸 액션도 안 하고 그동안 협상이 잘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 돈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한인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커뮤니티 커즈에 쓴다고 우리가 딱 시작을 하고 할 거예요. 저희 같으면은. 그러나 돈을 모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 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런 데 대한 굉장히 큰 디스커션이 없는 한 저는 돈 모으는데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는. 돈 주시는 거 받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가 나설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한테 돈 달라 그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액션 플랜 다 취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 주신 독지가들 많으세요. 그분들 어저께 저희가 체크 2장, 3장 받았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폐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쉘터 쓴 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방글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쉘터 쪽에서 쉘터로 따로 책을 끊어달라 하시니까, 지금부터 쉘터로 들어온 돈 쉘터로 모아서 쉘터 쪽으로 쓰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하시는 거 그쪽에서 팀 다 만들어 가지고 북키핑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우리한테 엑스트라 버든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톡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면 정말로 우리가 스피릿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커뮤니티 일 위해서 너도 나도 밤잠 안 자고 다 같이 하는데, 정말로 저도 더 이상은 정말로 제가 어저께까지 제가 참았는데 더 이상 저 안 참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 하고 말라면 다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피릿 없이는 절대로 일 같이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요 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한국일보사가 중간에 애 많이 쓰셔가지고 카우나 체어에서 한인회 뭐 후원금을 해가지고 10,000불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썬데이 저널의 발행이신 그 연훈 그 우리 회장님하고 임원진 일동이 5,000불 그 쉘터랑 방글라데시 쓰라고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런 돈 받으면 저희가 힘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인회 믿고서 잘 써라 하는 게 정말 우리가 합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래옥 씨 500불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부동산 협회에서 이제 어저께 카톡방에서는 실컷 그 쉘터로 하신다 그러더니 체크는 방글라데시를 끊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써도 됩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제가 다시 허락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방글라데시하고 쉘터하고 같이 쓰겠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로 뜻깊게 우리가 돈을 써서 힘을 합쳐서 우리 커뮤니티 일 하라고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컴피티션 하지 말고 돈 한인에 저희가요 돈 한 푼도 여기다가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100일에 드러나도 리포트 할 거니까 제발 힘 합쳐서 같이 일하기를 바랍니다. 회장님이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제가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뭐 돈이 들어오고 또 사용되고 결산하고 이 과정을 계속 어떻게 하든지 투명하게 할 테니까요. 저 한의에서 그렇게 이미 해오셨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화요일 날 그때 이제 저희 플라이어들 써드리는데 한 200~300명 저번에 소위원회 미팅 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걸 좀 많이 좀 독려하는 거 좀 언론사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기자협회에서 그 오보 났다라는 얘기 그거 이제 시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같이 예 이번에 기자회견 때 같이 하시고 해서 뭐 기자협회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성명 내시고 그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연락 주시면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